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퇴를 두고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동안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던 여당 지도부는 최악의 총장이라면서 맹폭을 가했고요. 국민의힘은 야당 사람이라면서 이제 향후 접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망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습니다. 네. 사의를 1시간 만에 수용했고 오늘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당히 아마 신속하게 어찌 보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사표를 수시하는 것 같아요. 예. 3월 4일 날 아시다시피 2시에 박병규 법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윤석열 사퇴를 알렸습니다. 네. 근데 1시간 후에 바로 청와대에서 사퇴 수리한다는 얘기를 알렸고 예. 바로 또 1시간 후에 4시에 신임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 3시, 4시 사이에 불과 2시간 사이에 그 세 가지 일들이 동시에 아주 석전석결로 이루어진 거죠. 예. 네. 지금 윤 총장 어제 사퇴 회견을 할 때 사실상 사표를 낸 게 아니라 출사표를 던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진출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사퇴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예고된 그 사표, 말하자면 준비된 사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 이대로 간다면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칫하면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되는데 모든 책임을 네. 본인이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 그리고 마지막에 언젠가는 정치를 한다면 예.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나 명분, 상황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해서는 사퇴를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죠. 네, 딱 그렇습니다. 1년 정도 남았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네. 대선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아마 킹을 할지 아니면 킹메이커를 할지 앞으로 점점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 이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까지도 이제 발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왕이면 3월 9일 이전에 던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유로운 거죠. 예. 대선 출마에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네. 예, 정치권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여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석열 전 총장의 언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급 편파 수사, 제19 감싸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일반 국민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 총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공세에 나선 겁니다. 네. 내년 대선까지 약 1년 정도 남았고요. 네. 민주당 여권에서는 어떻게 윤 총장에 대해서 각을 세울까요? 지금 이미 각을 세웠듯이 충분히 저는 예고된 성토고 예.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이제 강력한 공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배신자 같다는 느낌이 들 거고 예. 거기다 또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이제 높은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최악의 검찰총장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최고의 경찰총장도 아니고 예.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최강의 되는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임기 중에 두 명의 법무장관이 이 시체말로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조국 취임에 거기다가 본인 대권주자로서 한때 대선주자 1위로 달렸고 그리고 3월 4일 날 수표를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온통 이렇게 와그락을
오늘하고 들썩일 정도인 거 보면 예. 상당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예. 앞으로 두고두고 큰 후환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자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예. 여당 지도부에서는 좀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한 반면에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를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응원하시는군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아니고 네. 그런 오해받을 말씀하시고요. 네. 하여튼 세상에는 뭐 입장은 다양하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또 그게 견제와 경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와 확연히 다른 반응이죠. 예. 예. 이재명 지사가 여당 지도부와 비판의 수위를 달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특이한 게 저는 이제 그게 원모심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 네. 친문 열성 지지층을 우군화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지금 당장보다 조금 후에 다가올 어떤 대선 국면 과정에서의 어떤 중도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지사는 일단 경선부터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경선에서 같이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본선에 붙었을 때 전개가 어떤 경선에서 예.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예. 친문 쪽에 좀 가까운 예. 친문이 지금 원하는 그런 예. 반응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도 예. 이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윤석열 카드 같은 경우는 훗날 대선 본선 과정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세게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1위의 여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보수 야당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포용을 못하고 뭐 어떻게 좀 이 사회 표명과 동시에 뭐 순간적으로 사회를 수용하는 것들을 봐서도 이제는 이 정부 사람이 아닌 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지.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 그러니까 야인이 됐으니까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국민의힘이 변화하면 함께할 수 있다 윤 총장과. 내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참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난 봐요.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권보다는 야권을 택할 것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으로 바로 갈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장 어느 특정 정당으로 가면 말은 비판을 예.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아마 3단계의 과정을 거치라고 봅니다. 네. 우선 4월 7일 재보선 전까지는 예. 상 이른바 탐색전 과정을 탐색전 예, 과정. 그래서 조용히 거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종인 혹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만날 것 같은 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이른바 만나서 사진 찍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포토 정치를 할 수도 있다. 포토 정치를 할 수 포토 정치를 있다. 예.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서울시장이 상대.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혹은 신당을 모색하거나 하는 과정을 밟을 거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9월에 보면 이제 여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경선 후보 국면에 결정됩니다. 들어갑니다. 예. 그때 어느 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윤 전 예. 총장은 지금까지 쭉 보면 갈등을 할 때 좀 지지율이 부각되거나 오르는 면을 보였거든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지도가 사실 높았던 거는 이른바 이렇게 분노 지수를 흡수한 것 말하자면 네, 반사 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대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행보를 보인다면
본인의 말하자면 윤석열 표 정치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새로운 실험대, 이른바 이제 광야로 처음으로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광야 과연 자생력이 있을 건지,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 그냥 고사해 버릴지, 이거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다음에 이제 정치에 사실상 입문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단상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의 폭격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예. 내가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제하 저항신 이육사의 시 이제 광야를 링크하면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상당히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광야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황교안 전 대표 이 시점에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암시한 건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 순환 시대에 자기가 검찰 출신의 어떤 예. 수문장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니 보선이라고 해서 재보선 이 과정에서 네. 본인이 뭔가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예. 확단시키는 이 두 가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가 예를 먹었던 게 꽉 닫힌 강경 보수 이미지 예. 그리고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예.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뒤안길로 물러났는데 과연 새로운 열린 리더십 이런 통합 리더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복귀의 성공과 실패가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 제2의 황교안이나 이회창이나 반기문이 될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하신 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들이 이제 관료들입니다. 반기문이라든지 이회창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죠? 예, 황교안이라든지 전문 이제 관료 출신이고 두 예. 사람은 법조인 출신들이 되게 딱딱하고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폐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력과 내공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불리하거나 도중 하차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까라는 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보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간에 보면 별명이 윤구라라는 별명이라기 때문에 말을 막 잘하고 사람들 만나면 잘 어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과거 대학 시절에 거짓은 중광이라는 스님들하고 어울리고 했다는데 만약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기존의 관료 출신과는 달리 대인 관계가 좀 넓고 정치력이 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언론들을 상대하거나 그야말로 이제 광야에서 야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매끄럽게 정치인다운 몸매로 보여주는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주시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요인이 보궐선거 표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후보님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좀 어색해 보이는 사태인데 이 어색해 보이는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제 도와드리겠다 이런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제안이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분도 본인의 이런 그 정치적인 결단이나 사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실 걸로 짐작을 합니다. 아마 당분간 바로 정계에 진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정당 형태야 제가 무슨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혁신적인 재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자, 원장님, 윤 총장의 사퇴 이번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와 함께 동시에 윤 총장의 사퇴 이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예.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가장 큰 영향이 일단 정계 개편의 불씨를 저는 키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중도 확장 혹은 제3지대 확장 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등장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중도 인사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그렇고 또 박영준 부산시장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도 이제 중도 성향이지 않습니까? 금태섭도 중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총장도 중도고 거기다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이제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 성향이 강한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 하나로 뭉친다면 과거에 좌절됐던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이 이번에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 재보선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강경 보수와 강경 진보 간의 대결에 식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수의 등장이 점점 확장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제인가요 갤럽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34%가 되고 국민의힘이 23% 그리고 중도층이 벌써 30%나 됩니다. 중도 영향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박영선 전 장관 사실 중도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정관에 중도 바람이 오면서 그 역할이 크다. 그래서 중도가 독자적으로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보수나 진보 중에 중도와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쪽이 대선이나 이후 선거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